자비를 베풀되 그것이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대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온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을 더해주는 시간입니다. 매일 마음을 다듬고 삶의 지혜를 배우는 채널 거룩한 울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매일 저처럼 듣다 보면 삶이 변화하는 걸 느끼고 놀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좋은 기운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멤버십 가입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콘텐츠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경자 씨의 삶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경자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자녀가 원하면 자신의 것을 포기했고 남편의 건강을 위해 시간을 내어 봉양했으며 친구들의 부탁엔 늘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그때 경자 씨의 마음을 멈추게 한 말,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당연함이 되어버린 자비의 무게. 경자 씨는 젊은 시절부터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원하는 건 늘 우선했고 남편의 부탁엔 나중에라는 말조차 꺼낸 적 없었습니다. 친구들의 사소한 부탁에도 발벗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40년, 50년이 지나 70이 넘은 지금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자녀는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남편은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필요할 때만 전화를 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 그것이 결국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다. 경자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해온 일들은 사랑이 아닌 의무가 되어 있었음을.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왜 나는 항상 베푸는 입장일까? 나는 진심이었는데 왜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을까?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이 때로는 자신을 잃어버리는 길이 될 수 있음을 경자 씨의 삶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도 균형이 필요하다. 너무 많이 주면 결국 나만 힘들어진다. 착한 마음이 상처로 돌아올 때 경자 씨는 언제나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손해를 감수하며 기꺼이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식구들의 끼니를 챙기고 이웃의 부탁을 대신하며 자신의 시간을 쪼개 봉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음속에서 무거운 울림이 들려왔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애써야 하지? 왜 나의 수고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까? 부처님의 말씀이 그녀의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때 의미가 있다. 경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었구나. 그녀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무조건적인 도움을 멈추고 자신의 감정을 살피며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만 관계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동안 짐처럼 느껴졌던 인간관계가 가벼워졌고 더 이상 눈치 보며 끌려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드디어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언제나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은 돌보지 못한 채 상처만 남게 되지 않던가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친 자비는 오히려 상대를 나태하게 만들 뿐이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비를 배워야 합니다. 상대를 위한 마음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한 선도 부처님의 길입니다.
너그러움의 끝에는 무시가 자리한다. 경자 씨는 인간관계에서 언제나 너그럽게 행동했습니다. 작은 실수쯤은 웃으며 넘겼고 때로는 무례한 말도 참고 지나갔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내가 참아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친구들의 말에 상처를 입고 가족의 무관심에 외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다 이해했는데 왜 그들은 나를 이해하지 않을까? 그때 다시금 떠오른 부처님의 말씀. 너그러움도 과하면 업신여김을 당할 뿐이다. 경자 씨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남에게 끌려다니고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단호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상대의 잘못을 무조건 이해하지 않고 불편한 말엔 조용히 선을 그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먼저 바라보며 존중받을 수 있는 태도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무례한 사람은 떠났고 진심으로 그녀를 아끼는 사람만 곁에 남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너무 많은 걸 이해하고 계신가요? 혹은 누군가의 실수조차 내 탓처럼 끌어안고 계신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대가 나를 존중하길 원한다면 먼저 나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 너그러움은 미덕이지만 그 너그러움 속에 자신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지키는 일, 그것이 바로 온전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착함은 왜 만만함이 되어 돌아오는가? 경자 씨는 주변에서 참 착한 사람이야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고 상처 줄까봐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좋은 관계를 위해 애썼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저 마음속에만 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죠. 착한 사람은 반드시 인정받고 사랑받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믿음은 무너져 갔습니다. 친구들은 그녀의 착함을 당연하게 여겼고 때로는 부탁이 아닌 명령처럼 요구했고 가족들마저 그녀의 감정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자 씨는 부처님의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착한 마음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세상은 항상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는다. 착하게 행동했지만 오히려 만만한 사람으로 보였던 경자 씨. 그녀는 결국 깊은 외로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조금씩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불편한 부탁은 거절하고 억울한 상황에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말했습니다. 착한 마음은 잃지 않되 그 마음이 이용당하지 않도록 지키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신기하게도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얕보지 않았고 오히려 더 진심으로 그녀를 대해 주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착한 게 죄가 되는 세상이라 느끼고 계시진 않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착함이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라. 착한 마음은 그 자체로 아름답지만 그것을 지키는 지혜가 동반될 때 비로소 존중받는 착함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 경자 씨는 평생 누구에게도 미움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으려 항상 자신을 희생했고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노력은 점점 무거운 짐이 되어 갔습니다. 한 사람을 맞추면 다른 한 사람은 서운해했고 끝없는 기대 속에 자신의 삶은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항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할까? 그때 부처님의 이 말씀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면 결국 누구에게도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경자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틀에 나 자신을 가둬버리고 있었구나. 그 후 그녀는 결심합니다. 이제는 나를 먼저 챙기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과만 관계를 이어가야겠다. 이후 그녀는 의무감으로 유지했던 관계를 정리하고 진심이 통하는 사람들과만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주변 사람들도 그녀를 더 존중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말도 줄었지만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지쳐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온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온전한 나로 살아가는 것이 더 귀하고 더 평화로운 길입니다. 모든 인연을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경자 씨는 사람과의 관계를 무척이나 소중히 여겼습니다. 누군가 멀어지려고 하면 먼저 연락하고 차가워진 마음이 느껴지면 애써 화해의 말을 꺼냈습니다. 떠나간 인연에 후회도 많았습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내가 먼저 사과했더라면.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붙잡아야 할 인연이었을까? 그때 마음속 깊은 울림처럼 떠오른 부처님의 말씀. 머물러야 할 인연은 저절로 남고 떠날 인연은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간다. 경자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녀를 지치게 했던 건 떠나간 인연이 아니라 붙잡으려 했던 자기 마음이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억지로 유지하려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한 달 넘게 연락 없던 친구에겐 더 이상 안부를 묻지 않았고 만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졌고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떠나가는 인연을 붙잡느라 지쳐가고 계신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을 붙잡으려 하면 결국 내 마음이 무거워질 뿐이다. 인연은 흘러가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잡으려 애쓰는 것보다 머무는 인연에 집중하는 지혜, 그것이 바로 가볍고 단단한 삶의 시작입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상처받는다. 경자 씨는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 자부했습니다. 항상 배려했고 말 한마디로 누군가 상처받을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누군가 부탁하면 내가 힘들어도 들어주려 했고 자기 감정보다는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자신이 가장 많이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경자 씨에게 거절당한 적이 없다는 걸 알기에 부탁을 남발했고 가족들 역시 그녀의 마음을 당연한 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점점 외로워지는 걸까? 그 순간 떠오른 부처님의 말씀. 착한 마음은 소중하지만 그 마음이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그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착한 사람이 아닌 존중받는 사람이 되자고. 이후 불편한 부탁은 정중히 거절했고 상대가 무례할 때는 그 자리에서 단호히 대응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더 이상 상처받는 착함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자 더 이상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라졌고 경자 씨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만 그 곁에 남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착하게 행동했을 뿐인데 오히려 얕보이거나 무시당했던 기억.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을 지킬 줄도 알아야 한다.
진짜 착함이란 자신을 잃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따뜻함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존중이 따르게 됩니다. 남을 위한 삶에서 나를 위한 삶으로 경자 씨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가족이 원하면 자신의 삶을 미뤘고 친구의 부탁이 있으면 자기 일보다 먼저 나섰습니다. 그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저 사람이 편하면 됐지. 하지만 어느 날 혼자 있는 거실에서 텅 빈 마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였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허전하지? 그 순간 부처님의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대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다른 이의 기대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온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껏 나는 내 삶이 아닌 남의 기대 속에서 살아왔구나. 그 후 그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조용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산책도 혼자 읽는 책 한 권도 모두 나를 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가자 경자 씨의 마음엔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누군가의 기대 안에서 자신을 잃고 있진 않으신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기대에 맞춰 살면 결국 내 삶은 사라지고 만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나를 위한 선택이 곧 진정한 자유와 평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비를 베풀되 그것이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너그러움도 과하면 업신여김을 당할 뿐이다. 착한 마음은 소중하지만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라. 그대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온다. 자신을 존중해야 세상도 나를 존중한다. 경자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자녀가 원하면 자신의 것을 포기했고 남편의 건강을 위해 시간을 내어 봉양했으며 친구들의 부탁엔 늘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그때 경자 씨의 마음을 멈추게 한 말,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당연함이 되어버린 자비의 무게. 경자 씨는 젊은 시절부터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원하는 건 늘 우선했고 남편의 부탁엔 나중에라는 말조차 꺼낸 적 없었습니다. 친구들의 사소한 부탁에도 발벗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40년, 50년이 지나 70이 넘은 지금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자녀는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남편은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필요할 때만 전화를 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 그것이 결국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다. 경자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해온 일들은 사랑이 아닌 의무가 되어 있었음을.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왜 나는 항상 베푸는 입장일까? 나는 진심이었는데 왜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을까?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이 때로는 자신을 잃어버리는 길이 될 수 있음을 경자 씨의 삶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도 균형이 필요하다. 너무 많이 주면 결국 나만 힘들어진다. 착한 마음이 상처로 돌아올 때 경자 씨는 언제나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손해를 감수하며 기꺼이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식구들의 끼니를 챙기고 이웃의 부탁을 대신하며 자신의 시간을 쪼개 봉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음속에서 무거운 울림이 들려왔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애써야 하지?
왜 나의 수고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까? 부처님의 말씀이 그녀의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때 의미가 있다. 경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었구나. 그녀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무조건적인 도움을 멈추고 자신의 감정을 살피며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만 관계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동안 짐처럼 느껴졌던 인간관계가 가벼워졌고 더 이상 눈치 보며 끌려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드디어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언제나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은 돌보지 못한 채 상처만 남게 되지 않던가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친 자비는 오히려 상대를 나태하게 만들 뿐이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비를 배워야 합니다. 상대를 위한 마음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한 선도 부처님의 길입니다. 너그러움의 끝에는 무시가 자리한다. 경자 씨는 인간관계에서 언제나 너그럽게 행동했습니다. 작은 실수쯤은 웃으며 넘겼고 때로는 무례한 말도 참고 지나갔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내가 참아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친구들의 말에 상처를 입고 가족의 무관심에 외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다 이해했는데 왜 그들은 나를 이해하지 않을까? 그때 다시금 떠오른 부처님의 말씀. 너그러움도 과하면 업신여김을 당할 뿐이다. 경자 씨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남에게 끌려다니고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단호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상대의 잘못을 무조건 이해하지 않고 불편한 말엔 조용히 선을 그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먼저 바라보며 존중받을 수 있는 태도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무례한 사람은 떠났고 진심으로 그녀를 아끼는 사람만 곁에 남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너무 많은 걸 이해하고 계신가요? 혹은 누군가의 실수조차 내 탓처럼 끌어안고 계신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대가 나를 존중하길 원한다면 먼저 나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 너그러움은 미덕이지만 그 너그러움 속에 자신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지키는 일, 그것이 바로 온전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착함은 왜 만만함이 되어 돌아오는가? 경자 씨는 주변에서 참 착한 사람이야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고 상처 줄까봐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좋은 관계를 위해 애썼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저 마음속에만 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죠. 착한 사람은 반드시 인정받고 사랑받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믿음은 무너져 갔습니다. 친구들은 그녀의 착함을 당연하게 여겼고 때로는 부탁이 아닌 명령처럼 요구했고 가족들마저 그녀의 감정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자 씨는 부처님의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착한 마음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세상은 항상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는다. 착하게 행동했지만 오히려 만만한 사람으로 보였던 경자 씨. 그녀는 결국 깊은 외로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조금씩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불편한 부탁은 거절하고 억울한 상황에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말했습니다. 착한 마음은 잃지 않되 그 마음이 이용당하지 않도록 지키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신기하게도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얕보지 않았고 오히려 더 진심으로 그녀를 대해 주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착한 게 죄가 되는 세상이라 느끼고 계시진 않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착함이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라. 착한 마음은 그 자체로 아름답지만 그것을 지키는 지혜가 동반될 때 비로소 존중받는 착함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 경자 씨는 평생 누구에게도 미움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으려 항상 자신을 희생했고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노력은 점점 무거운 짐이 되어 갔습니다. 한 사람을 맞추면 다른 한 사람은 서운해했고 끝없는 기대 속에 자신의 삶은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항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할까? 그때 부처님의 이 말씀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면 결국 누구에게도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경자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틀에 나 자신을 가둬버리고 있었구나. 그 후 그녀는 결심합니다. 이제는 나를 먼저 챙기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과만 관계를 이어가야겠다. 이후 그녀는 의무감으로 유지했던 관계를 정리하고 진심이 통하는 사람들과만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주변 사람들도 그녀를 더 존중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말도 줄었지만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지쳐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온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온전한 나로 살아가는 것이 더 귀하고 더 평화로운 길입니다. 모든 인연을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경자 씨는 사람과의 관계를 무척이나 소중히 여겼습니다. 누군가 멀어지려고 하면 먼저 연락하고 차가워진 마음이 느껴지면 애써 화해의 말을 꺼냈습니다. 떠나간 인연에 후회도 많았습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내가 먼저 사과했더라면.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붙잡아야 할 인연이었을까? 그때 마음속 깊은 울림처럼 떠오른 부처님의 말씀. 머물러야 할 인연은 저절로 남고 떠날 인연은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간다. 경자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녀를 지치게 했던 건 떠나간 인연이 아니라 붙잡으려 했던 자기 마음이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억지로 유지하려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한 달 넘게 연락 없던 친구에겐 더 이상 안부를 묻지 않았고 만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졌고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떠나가는 인연을 붙잡느라 지쳐가고 계신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을 붙잡으려 하면 결국 내 마음이 무거워질 뿐이다. 인연은 흘러가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잡으려 애쓰는 것보다 머무는 인연에 집중하는 지혜, 그것이 바로 가볍고 단단한 삶의 시작입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상처받는다. 경자 씨는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 자부했습니다. 항상 배려했고 말 한마디로 누군가 상처받을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누군가 부탁하면 내가 힘들어도 들어주려 했고 자기 감정보다는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자신이 가장 많이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경자 씨에게 거절당한 적이 없다는 걸 알기에 부탁을 남발했고 가족들 역시 그녀의 마음을 당연한 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점점 외로워지는 걸까? 그 순간 떠오른 부처님의 말씀. 착한 마음은 소중하지만 그 마음이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그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착한 사람이 아닌 존중받는 사람이 되자고. 이후 불편한 부탁은 정중히 거절했고 상대가 무례할 때는 그 자리에서 단호히 대응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더 이상 상처받는 착함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자 더 이상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라졌고 경자 씨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만 그 곁에 남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착하게 행동했을 뿐인데 오히려 얕보이거나 무시당했던 기억.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을 지킬 줄도 알아야 한다. 진짜 착함이란 자신을 잃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따뜻함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존중이 따르게 됩니다. 남을 위한 삶에서 나를 위한 삶으로 경자 씨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가족이 원하면 자신의 삶을 미뤘고 친구의 부탁이 있으면 자기 일보다 먼저 나섰습니다. 그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저 사람이 편하면 됐지. 하지만 어느 날 혼자 있는 거실에서 텅 빈 마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였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허전하지? 그 순간 부처님의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대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다른 이의 기대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온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껏 나는 내 삶이 아닌 남의 기대 속에서 살아왔구나. 그 후 그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조용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산책도 혼자 읽는 책 한 권도 모두 나를 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가자 경자 씨의 마음엔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누군가의 기대 안에서 자신을 잃고 있진 않으신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기대에 맞춰 살면 결국 내 삶은 사라지고 만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나를 위한 선택이 곧 진정한 자유와 평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비를 베풀되 그것이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너그러움도 과하면 업신여김을 당할 뿐이다. 착한 마음은 소중하지만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라. 그대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온다. 자신을 존중해야 세상도 나를 존중한다. 경자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자녀가 원하면 자신의 것을 포기했고 남편의 건강을 위해 시간을 내어 봉양했으며 친구들의 부탁엔 늘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그때 경자 씨의 마음을 멈추게 한 말,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당연함이 되어버린 자비의 무게. 경자 씨는 젊은 시절부터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원하는 건 늘 우선했고 남편의 부탁엔 나중에라는 말조차 꺼낸 적 없었습니다. 친구들의 사소한 부탁에도 발벗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40년, 50년이 지나 70이 넘은 지금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자녀는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남편은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필요할 때만 전화를 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 그것이 결국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다. 경자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해온 일들은 사랑이 아닌 의무가 되어 있었음을.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왜 나는 항상 베푸는 입장일까? 나는 진심이었는데 왜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을까?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이 때로는 자신을 잃어버리는 길이 될 수 있음을 경자 씨의 삶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도 균형이 필요하다. 너무 많이 주면 결국 나만 힘들어진다. 착한 마음이 상처로 돌아올 때 경자 씨는 언제나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손해를 감수하며 기꺼이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식구들의 끼니를 챙기고 이웃의 부탁을 대신하며 자신의 시간을 쪼개 봉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음속에서 무거운 울림이 들려왔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애써야 하지? 왜 나의 수고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까? 부처님의 말씀이 그녀의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때 의미가 있다. 경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었구나. 그녀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무조건적인 도움을 멈추고 자신의 감정을 살피며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만 관계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동안 짐처럼 느껴졌던 인간관계가 가벼워졌고 더 이상 눈치 보며 끌려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드디어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언제나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은 돌보지 못한 채 상처만 남게 되지 않던가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친 자비는 오히려 상대를 나태하게 만들 뿐이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비를 배워야 합니다. 상대를 위한 마음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한 선도 부처님의 길입니다. 너그러움의 끝에는 무시가 자리한다. 경자 씨는 인간관계에서 언제나 너그럽게 행동했습니다. 작은 실수쯤은 웃으며 넘겼고 때로는 무례한 말도 참고 지나갔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내가 참아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친구들의 말에 상처를 입고 가족의 무관심에 외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다 이해했는데 왜 그들은 나를 이해하지 않을까? 그때 다시금 떠오른 부처님의 말씀. 너그러움도 과하면 업신여김을 당할 뿐이다. 경자 씨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남에게 끌려다니고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단호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상대의 잘못을 무조건 이해하지 않고 불편한 말엔 조용히 선을 그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먼저 바라보며 존중받을 수 있는 태도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무례한 사람은 떠났고 진심으로 그녀를 아끼는 사람만 곁에 남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너무 많은 걸 이해하고 계신가요? 혹은 누군가의 실수조차 내 탓처럼 끌어안고 계신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대가 나를 존중하길 원한다면 먼저 나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 너그러움은 미덕이지만 그 너그러움 속에 자신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지키는 일, 그것이 바로 온전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착함은 왜 만만함이 되어 돌아오는가? 경자 씨는 주변에서 참 착한 사람이야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고 상처 줄까봐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좋은 관계를 위해 애썼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저 마음속에만 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죠. 착한 사람은 반드시 인정받고 사랑받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믿음은 무너져 갔습니다. 친구들은 그녀의 착함을 당연하게 여겼고 때로는 부탁이 아닌 명령처럼 요구했고 가족들마저 그녀의 감정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자 씨는 부처님의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착한 마음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세상은 항상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는다. 착하게 행동했지만 오히려 만만한 사람으로 보였던 경자 씨. 그녀는 결국 깊은 외로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조금씩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불편한 부탁은 거절하고 억울한 상황에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말했습니다. 착한 마음은 잃지 않되 그 마음이 이용당하지 않도록 지키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신기하게도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얕보지 않았고 오히려 더 진심으로 그녀를 대해 주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착한 게 죄가 되는 세상이라 느끼고 계시진 않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착함이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라. 착한 마음은 그 자체로 아름답지만 그것을 지키는 지혜가 동반될 때 비로소 존중받는 착함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 경자 씨는 평생 누구에게도 미움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으려 항상 자신을 희생했고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노력은 점점 무거운 짐이 되어 갔습니다. 한 사람을 맞추면 다른 한 사람은 서운해했고 끝없는 기대 속에 자신의 삶은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항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할까? 그때 부처님의 이 말씀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면 결국 누구에게도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경자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틀에 나 자신을 가둬버리고 있었구나. 그 후 그녀는 결심합니다. 이제는 나를 먼저 챙기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과만 관계를 이어가야겠다. 이후 그녀는 의무감으로 유지했던 관계를 정리하고 진심이 통하는 사람들과만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주변 사람들도 그녀를 더 존중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말도 줄었지만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지쳐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온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온전한 나로 살아가는 것이 더 귀하고 더 평화로운 길입니다. 모든 인연을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경자 씨는 사람과의 관계를 무척이나 소중히 여겼습니다. 누군가 멀어지려고 하면 먼저 연락하고 차가워진 마음이 느껴지면 애써 화해의 말을 꺼냈습니다. 떠나간 인연에 후회도 많았습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내가 먼저 사과했더라면.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붙잡아야 할 인연이었을까? 그때 마음속 깊은 울림처럼 떠오른 부처님의 말씀. 머물러야 할 인연은 저절로 남고 떠날 인연은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간다. 경자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녀를 지치게 했던 건 떠나간 인연이 아니라
붙잡으려 했던 자기 마음이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억지로 유지하려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한 달 넘게 연락 없던 친구에겐 더 이상 안부를 묻지 않았고 만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졌고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떠나가는 인연을 붙잡느라 지쳐가고 계신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을 붙잡으려 하면 결국 내 마음이 무거워질 뿐이다. 인연은 흘러가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잡으려 애쓰는 것보다 머무는 인연에 집중하는 지혜, 그것이 바로 가볍고 단단한 삶의 시작입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상처받는다. 경자 씨는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 자부했습니다. 항상 배려했고 말 한마디로 누군가 상처받을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누군가 부탁하면 내가 힘들어도 들어주려 했고 자기 감정보다는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자신이 가장 많이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경자 씨에게 거절당한 적이 없다는 걸 알기에 부탁을 남발했고 가족들 역시 그녀의 마음을 당연한 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점점 외로워지는 걸까? 그 순간 떠오른 부처님의 말씀. 착한 마음은 소중하지만 그 마음이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그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착한 사람이 아닌 존중받는 사람이 되자고. 이후 불편한 부탁은 정중히 거절했고 상대가 무례할 때는 그 자리에서 단호히 대응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더 이상 상처받는 착함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자 더 이상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라졌고 경자 씨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만 그 곁에 남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착하게 행동했을 뿐인데 오히려 얕보이거나 무시당했던 기억.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을 지킬 줄도 알아야 한다. 진짜 착함이란 자신을 잃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따뜻함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존중이 따르게 됩니다. 남을 위한 삶에서 나를 위한 삶으로 경자 씨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가족이 원하면 자신의 삶을 미뤘고 친구의 부탁이 있으면 자기 일보다 먼저 나섰습니다. 그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저 사람이 편하면 됐지. 하지만 어느 날 혼자 있는 거실에서 텅 빈 마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였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허전하지? 그 순간 부처님의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대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다른 이의 기대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온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껏 나는 내 삶이 아닌 남의 기대 속에서 살아왔구나. 그 후 그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조용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산책도 혼자 읽는 책 한 권도 모두 나를 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가자 경자 씨의 마음엔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누군가의 기대 안에서 자신을 잃고 있진 않으신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기대에 맞춰 살면 결국 내 삶은 사라지고 만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나를 위한 선택이 곧 진정한 자유와 평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비를 베풀되 그것이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너그러움도 과하면 업신여김을 당할 뿐이다.
착한 마음은 소중하지만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라. 그대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온다. 자신을 존중해야 세상도 나를 존중한다. 이 영상은 거룩한 울림 채널에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당신의 평온한 하루에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 여러분 곁에 따뜻하게 머물겠습니다. 거룩한 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